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 상경계열 그 중에서 인문 논술의 해설 강의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상경계열 논술은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인문 논술에 관한 해제입니다. 문제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또 짧은 해제 형태, 그러니까 어떤 답안이 더 괜찮은 점수를 얻었는가에 대한 설명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기로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논술에 이렇게 응시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요약적으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가와 나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그러니까 가에 제시된 개념에 근거하여, 아마 그 가에 제시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비대칭이라면 이 대칭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1대1 대등하게 이렇게 상호 짝이 되어 있는 거죠. 비대칭은 서로 이렇게 높낮이가 기울어서 한쪽으로 좀 쏠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개념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는 정보가 많고 누구는 정보가 적다면, 누구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수익 창출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은 이게 정보에서 비대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이제 깊어지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이런 부작용도 낳는다라는 견해를 가에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출제자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보 비대칭 개념을 이렇게 뽑으셔서 교육 과정에 부합하게 난도를 조절해서 아마 윤문을 하신 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우리 고전 소설 중에 토끼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가에 제시된 개념, 즉 정보 비대칭에 근거하여 나에서 자라와 토끼 사이, 토끼와 용왕 사이, 그러니까 간이라는 건 사이죠, 사이. 그 둘 사이의 거래를 분석한 후에 전자의 상황, 즉 자라와 토끼 사이에서의 토끼, 그다음에 후자의 상황, 즉 토끼와 용왕 사이의 용왕이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설에서는 어떤 방향을 취했죠, 이분들이. 그러나 정보 비대칭 개념을 근거해서 아마 바람직한 태도를 한번 네 입장에서 한번 써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공급 혹은 소비 상황에 대입해서 쓰라는 말은 아마 경제 주체로서 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량이 600자고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장황한 서술이나 또는 뭐 이 경제 이론을 이렇게 원용하면서 쓰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을 잘 간파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라와 토끼 사이에서는 어떤 비대칭이 있었고 토끼와 용왕 사이에서는 어떤 비대칭이 있었는가를 일단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토끼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용왕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어떤 골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자라와 토끼 사이에서 토끼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토끼와 용왕 사이에서는 용왕은 어떻게 처리했길래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런 문제가 가능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궁에서 용왕이 걸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라가
토끼의 간, 이때 간은 이제 신체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 간이겠죠. 그 간을 구하러 육지에 나갑니다. 육지에서 토끼를 만난 자라는 토끼가 육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하고 수궁에 가면 그 고난이 없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약속으로 토끼를 유혹해서 수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이제 토끼와 자라의 역할이 끝나죠. 토끼는 수궁에 도착한 후 자신의 간이 용왕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토끼는 자신이 다른 생명체와 달리 간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자라가 자신을 데려올 때 하필 간을 빼서 나무에 걸어둔 채 왔다고 둘러댄 후에 자신을 육지로만 보내준다면 간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용왕에게 약속하고 나와서 수궁을 탈출해서 육지로 귀환해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라가 육지에 와서 토끼를 이렇게 유혹해서 데려갈 때는 정보 비대칭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수궁에 대한 정보가 자라가 즉 용왕이 파견한 자라가 더 우위에 있고 토끼는 용궁에 대해서 수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갔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경대 비대칭 개념을 전제해서 토끼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를 이 서비스 공급이나 소비 상황에 위치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가 살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수궁에 가면 무엇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의 현실 가능성을 말하자면 조회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취했어야 할 태도는 잠깐 내가 수궁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렇다고 육지의 동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육지에서 지금의 조건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을지를 판단했어야 하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취했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반대로 또 용왕이 토끼가 자신의 간을 육지에다 걸어놓고 왔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번엔 용왕이 또 비대칭에 이렇게 말하자면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우위에는 토끼의 간이 토끼는 이제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겁니다. 여류에 있는 용왕은 육지의 동물이 진짜 간을 뺐다 넣었다 하는 줄 알고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용왕이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토끼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또 현실 가능성을 또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 간을 정말 빼었다 놨다 할지 그런 사실성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공급이나 소비 상황에 이제 대입해서 서술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물품을 사거나 무슨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실현 가능성, 약속의 어떤 가능성, 그걸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토끼와 자라간, 그다음에 토끼와 용왕 간의 사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600자를 쓰게 되면은 정확한 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로 치면 중 정도 되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내용이 쉽고 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주체로서의 마지막 대입만 조금 적정한 예를 쓰신다면 괜찮은 답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상경계 논술은 문장력이나 또 문장 규본 같은 것들은 또 자기의 어떤 유려한 개성적인 표현 같은 거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간파했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구성했는가,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분량 안에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정도의 주안점이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고전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이제 주안점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와 토끼 사이에서는 자라가 우위에 있고 토끼와 용왕 사이에서는 토끼가 우위에 있었다는 걸 파악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아마 인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토끼가 용왕이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어떤 선택을 하라는 그 논지를 취한 후에, 그리고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 혹은 경제 주체가 하는 소비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실 근거와 그다음에 현실 가능성, 그리고 약속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 거의 이제 문제가 요구한 답을 다 쓰신 것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상경계 논술은 이제 이런 인문 논술과 또 수리 논술이 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상경 계열이라는 것이, 즉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런 학문들이 이런 인문적인 논리력과 수리적인 어떤 해결 능력을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또 균형과 대칭을 이룬 출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몇 개월 후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논술에 응모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저희 한양대학교의 소중한 일원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출제되면 또 그때 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나서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두셔서 한양대학교 일원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짤막하지만 상경계열 1번 문제에 대한 해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